안녕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BMW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오롱모터스 아나운서 이희건입니다. 오늘 비교해볼 차량은 BMW 5 그리고 X3입니다. 네, 이번엔 거주성, 수납공간, 유지비를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신형 5 시리즈 트렁크 용량은 520리터, 그리고 X3의 트렁크 용량은 550리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네요. 네, 30m 차이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실생활에선 이 30m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적재할 짐이 많으신 고객님들은 좀 X3를 선호하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해치백 모델의 특징이 짐을 수직으로도 수납할 수 있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자주 출납하시거나 빠른 출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세단인 5 시리즈보다 SUV 해치백 모델인 X3가 더 유리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뒷좌석 폴딩하게 되면 긴 짐도 좀 실을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5 시리즈뿐 아니라 X3 역시 스키스루 기능을 이용해서 긴 짐도 수납이 가능하고, 그 외에도 4대 2대 4, 40대 20대 40의 비율로도 폴딩이 각각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X3는 수직으로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큰 짐이 있으신 분들한테 좀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큰 짐이고 수직으로만 수납을 해야 되는, 눕혀서는 안 되는 짐들이 있다면 그때는 X3가 조금 더 원활하게 수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두 트렁크에 대한 고객님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두 트렁크 모두 다 보시고 나면 다 크다고 하세요. 아, 그래요? 네, 대부분의 고객이 트렁크의 용적까지 따져서 구입을 고려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 트렁크만 해도 일상생활에선 충분하게 쓰실 겁니다. 4인 가족까지 가능한가요? 5 시리즈도? 네, 4인 가족까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중에 2명이 자녀이고 자녀가 많이 어려서 기럭수 유모차를 써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땐 SUV 모델인 X3가 더 유리할 거예요. 네, SC님이 생각하시기에 두 트렁크의 가장 큰 차이는 용량 말고 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트렁크의 형태에 있습니다. 세단 모델은 트렁크 끝단이 턱이 져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런 X3와 같은 해치백 모델은 트렁크 끝단에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의 빠른 출납은 당연히 턱이 없는 이 X3 모델이 더 유리할 거고, 턱이 있는 모델은 오히려 언덕 같은 데서 트렁크를 여시게 돼도 짐이 갑자기 쏟아져 오는 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아, 각자의 또 장점이 있군요. 맞습니다. 그 외에도 트렁크의 높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상고가 낮은 5 시리즈가 트렁크가 좀 더 낮아서 무거운 짐을 꺼내셔야 될 때 허리를 많이 써야 되는 반면에, X3 모델은 턱도 없고 지상고가 좀 높은 편이라 짐을 조금 더 끌어서 출납을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짐 적재 부분에서, 트렁크 부분에서는 살짝 X3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두 트렁크에 숨겨진 공간 있나요? 5 시리즈는 없지만 X3는 있습니다. X3는 트렁크 매트를 열어보면 그 밑에 추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쓰지 않는 것들, 혹은 보관할 때 냄새가 날 만한 것들은 트렁크 매트 안쪽 수납 공간으로 넣어주시면 더 안전하고 감추고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또 좋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실내 소재, 거주성, 그리고 수납 공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을까요? 일단 실내 소재를 이야기해 보자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시트입니다. 시트의 소재만 변했을 뿐만 아니라 시트를 구성하는 철학도 바뀌었습니다. 왜요? 과거에는 BMW 시트가 운전자의 몸에 꼭 맞추는 비스포크 느낌의 시트를 썼다면, 지금은 누가 타더라도 누구나 다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푹신한 소재로 바뀌었습니다. BMW 차량이 점점 커지고 어떤 직관성보다는 운전자한테 더 럭셔리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트의 소재를 썼다고 봐도 무관한데요. 그런 부분이 X3 대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530i부터는 인터랙션 바로 바뀐다던가, 그리고 시트의 가죽 소재가 바뀐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차량에 들어가는 소재들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BMW의 그 느낌을 거의 비슷하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거주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거주성에 대한 부분은 전작 대비 G30이란 코드네임을 쓰던 전작 모델이죠. 그 모델 대비 사실 거주성이 크게 변화된 점은 없습니다. 다만 크게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 썬루프의 구성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썬루프가 과거에는 열리는 방식이었고, 이 열리는 방식이 수직적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많은 부피를 차지하게 되는데, 지금 모델은 썬루프가 열리지 않고 통유리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담당하는 장치는 이 썬루프를 블라인드하게 되거든요. 그 블라인드만 장치가 새로 추가돼서 그 정도의 면적만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 거주성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레그룸과 헤드룸에서 특히 헤드룸에서는 많은 장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전체적으로 좀 커진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전고도 높아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딱 느꼈을 때는 사실 X3랑 원래 그 G30을 탔을 때 그 확연히 딱 승차감이 다르거든요. X3는 딱 좀 올라타는 느낌이라면 G30은 세단에 타는 그 약간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5 시리즈는 살짝 이제 커지게 되면서 제가 탔을 때 뭔가 시야가 세단치고는 좀 넓다라는 느낌? X3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좀 세단의 그런 낮은 시야가 아쉬웠던 분들이라면 5 시리즈로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일단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주셨어요. G30 모델 대비 지금 신형 G60 모델이죠. G60 모델은 최저 지상고라고 하는 노면에서 차량의 바닥 사이의 거리가 전작 대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타고 내리실 때 아마도 전작보다는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셨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트의 형상이 바뀌면서 시트의 두께도 좀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차량에 탑승하셨을 때 좀 껑충 혹은 좀 편안하게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시야도 조금 더 높아졌다는 특징이 있는데, BMW의 차량은 어떤 차를 탑승하시던 간에 차량에 앉아서 본넷 끝단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높이가 좀 더 높아져서 다소 조금 더 시야가 확보됐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납 공간을 살펴볼게요. 수납 공간 한번 설명해 주시죠. BMW 신형 5 시리즈의 수납 공간, 첫 번째는 바로 여기에 있는 무선 트레이 장치입니다. 과거에는 핸드폰을 무선 충전을 위해 올려놓는 공간이 이렇게 얇은 면적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한 칸이 더 생겼습니다. 다만 이쪽은 무선 충전을 지원하진 않고 2명의 사람이 탔을 때 스마트폰을 평소에 편하게 위로 올려놓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시원하게 개방감이 생기면서 놓기에 편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올려놓기만 해도 무선 충전이 지원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를 편하게 이용하시면서 동시에 충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납 공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BMW 차량의 또 다른 특징은 선글라스 보관 케이스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암레스트를 양쪽으로 열리게 설계해두고, 그리고 글로브 박스도 다소 깊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어를 보면 여기에도 기존에 없었던 수납 공간이 새로 생겼고, 그리고 도어 아랫단에도 간단한 와인병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X3와 비교했을 때 수납 공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내 거주 목적의 수납 공간으로 따진다면 X3보단 신형 5 시리즈가 조금 더 세련되고 공간이 많아졌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트레이가 스마트폰을 2개를 놓을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도어 그립 쪽, 도어 손잡이 쪽에 여기 수납 공간이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지금 모델부터는 이렇게 간단한 짐들 혹은 스마트폰도 이런 식으로도 보관할 수 있을 만큼 수납 공간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5 시리즈가 이제 새로워진 그 BMW의 디자인 철학을 따르다 보니까 훨씬 더 미니멀해지고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X3랑 비교를 했을 때 X3는 여기 이제 센터 페시아에 버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거주성이 막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이제 5 시리즈는 이런 포인트들까지 다 활용을 했다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시트 소재 같은 경우도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죠? 네, 정확하게 느끼셨어요. 520i에 들어간 시트는 배관자 가죽이라고 해서 식물성 가죽을 씁니다. 그리고 X3에 들어간 가죽은 버네스카 가죽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BMW가 꽤 오랫동안 사용했던 가죽인데요. 두 모델의 두 가죽의 차이점을 논하자면 5 시리즈에 들어간 가죽이 훨씬 더 부드러운 편이고 X3에 들어간 가죽은 조금 더 내구성이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굉장히 개방감을 많이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X3는 위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X3 역시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로 되어 있는데요. 5 시리즈와는 달리 X3는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가 2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앞쪽은 개폐가 가능합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바가 하나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중간에 바가 있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개폐가 가능하니까 그게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선호하실 것 같고, 아니다, 나는 그냥 시야가 넓은 게 좋다, 통창으로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요 버전을 좋아하실 것 같네요. 맞습니다. 특히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의 장점이라고 하는 건 1열에선 느낄 수 없습니다. 1열은 앞만 보거나 위를 보더라도 시야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2열에서 느끼는 개방감은 당연히 통창으로 되어 있는 신형 5 시리즈의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가 더 많은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네, BMW OS의 차이도 있죠. 맞습니다. 지금 신형 5 시리즈에 들어간 OS는 ID,
iDrive 8.5 버전이 들어가 있고 X3에는 ID7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려 1.5세대 차이가 나는 만큼 그만큼 기능의 구현도 좀 다른 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ID8, ID8.5 이 두 가지 버전에선 이용자가 굉장히 익숙했던 스마트폰과 비슷한 레이아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많은 메뉴들이 어플리케이션화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ID7은 우리에게 또 익숙하기도 한 윈도우 폴더 구성처럼 메인 메뉴가 있고 그리고 그 메인 메뉴를 눌렀을 때 서브 메뉴들이 펼쳐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데스크탑, 핸드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정확합니다. 네. 시트 옵션은 어떻게 돼요? 시트 컬러는 신형 5 시리즈와 X3 둘 다 두 가지 시트 컬러를 선택 가능합니다. 검정색과 브라운 컬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는 식물성 소재를 사용했고 저긴 동물성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게 더 선호가 높나요? 사실은 아직까지 대중들에게는 식물성 가죽 등등은 사실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시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그 시트의 장점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으로 BMW가 나아갈 방향은 점점 더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이런 소재의 시트가 더 많이 사용될 겁니다. 혹시 운전을 할 때 있어서의 차이점도 있을까요? 네, 운전하실 때 있어서 차이점은 스티어링 휠의 조작 방법도 있겠지만 BMW의 전매 특허인 HUD를 또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HUD는 X3 대비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시인성이 좀 더 높아졌군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X3의 HUD가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5 시리즈가 조금 더 좋다. 더 좋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BMW 차량의 최신 옵션 트렌드를 보면 반자율 주행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X3뿐 아니라 신형 5 시리즈에도 반자율 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X3 대비 5 시리즈에 더 간소화된 점은 반자율 주행을 이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작동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X3의 경우에는 버튼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자율 주행을 눌러주고 앞차량 간격 조절도 내가 임의대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설정들이 역시 패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웬만한 건 차가 알아서 할게, 운전자는 운전에만 신경 쓰세요 라는 컨셉으로 바뀌었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진짜 스마트해졌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2열 뒷좌석에 타고 있는데 이제 풀체인지된 5 시리즈의 뒷좌석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풀체인지된 신형 5 시리즈의 뒷좌석이 가장 큰 차이점, 디자인적인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우리 눈앞에 있는 요 시트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차를 타면 앞좌석의 등받이, 요 등 쪽에는 포켓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네? 네, 지금은 포켓도 삭제되어서 네. 더 미니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내를 미니멀하게 구성하면서 더 화려하게 만든다는, 더 럭셔리하게 만든다는 BMW의 디자인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네트망이 난 좋았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해요? 즉 과거와 달리 지금은 그 정도의 소지품도 안 들고 다니시는 거죠. 그건 그렇죠. 네, 대부분 다 스마트폰 하나로 끝나는 소지품의 시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BMW가 늘 잘하는 것들입니다. 이 시트백, 백에서는 무릎이 닿을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파놓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선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희건 아나운서님께서 다른 브랜드의 차종을 타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요. 발 쪽이 수납되는 여기도 시트를 꽤 깊게 파놓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발을 조금 더 편하게 수납할 수 있다는 그런 디자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 신경을 썼군요. 네, 그러면은 이거 충전 포트나 뭐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520i 모델에서는 뒤쪽은 에어컨 공조 기능이 따로 없습니다. 송풍구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외에 열선 시트는 이렇게 양쪽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충전 소켓 같은 경우는 충전 소켓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번에 총 7개의 스마트폰 디바이스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선 컵홀더에 2개, 그리고 시트백에 있는 한 개, 총 또 2개, 다 합쳐서 4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센터 콘솔에 있는 2개, 총 6개가 준비되어 있고 아까 우리가 1열에서 보았었던 무선 충전 트레이까지 이용하면 한 번에 총 7개의 스마트폰 디바이스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 걱정은 없겠네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확실히 여기 뒤에 타서 느끼는 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열에서보다 2열에서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훨씬 더 개방감 있게 잘 보인다. 근데 좌석 자체도 진짜 넓게 느껴지거든요. 세단 치고는. 근데 이 위에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까지 있으니까 여기는 뭐 거의 뭐 SUV랑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고객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특수한 지형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썬루프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왜요? 이유는 이런 썬루프가 개발된 목적이 일조량이 부족한 유럽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조량이 4계절 내내 풍족하다 보니 썬루프가 오히려 뜨겁다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썬루프가 있고 없고 차이는 차량을 운전하고 가는 데 있어서 만족감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또 저는 썬루프가 있는 걸 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X3랑 비교했을 때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X3와 대비하자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드룸입니다. X3는 SUV 모델이라 네모난 깍두기 형태의 디자인을 갖고 있고 그만큼 트렁크 라인이 내려가는 구석이 없어서 머리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트의 리클라이닝인데요. 5 시리즈 대비 X3는 리클라이닝이 되기 때문에 더 뒤로 등받이를 더 눕혀서 누울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장점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차를 타거나 내릴 때 X3는 살짝 이제 쓸리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다면은 요 5 시리즈는 조금 더 수월하게 내릴 수 있다 이런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BMW 차량은 이 도어가 두껍다 보니까 좌석과 바닥에 가기 전 이 차량의 프레임이죠. 거기가 이 종아리에 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넓은 공간을 선호하신다 하면은 X3 쪽으로 이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가 있거나 하시면 훨씬 더 좋죠. 맞아요. 카시트를 장착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SUV 모델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5 시리즈가 거주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SUV와 세단의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5 시리즈에 앉아 보니까 되게 그냥 집에 있는 그 소파에 앉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이 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5 시리즈를 선택하게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설명을 드리면 X3에 들어가 있는 선쉐이드가 5 시리즈에는 없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많은 고객들께서 아쉬움을 토로하시곤 하는데요. 사실 선쉐이드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는 썬팅을 다 합법으로 하기 때문에 다들 어둡게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선쉐이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유럽 같은 경우는 썬팅 자체가 불법이라 유럽에 가보시면 희건 아나운서님도 아실 거예요. 도로에 있는 모든 차들이 다 횡해서 안에가 그냥 다 들여다 보이거든요. 그런 차이 때문에 선쉐이드가 없긴 하지만 너무 아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뒷좌석의 수납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형 5 시리즈에 적용된 수납 공간은 1열과 비슷합니다. 이 도어 손잡이 쪽에 작은 포켓이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아래에도 깊은 수납 공간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 있는 손잡이를 잡고 당겨주면 이렇게 컵홀더 2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컵홀더는 뚜껑이 있는 방식이 아닌 그냥 오픈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여기에 수납 공간이 사라진 반면에 여기에 이제 트래블 키트라고 하나요? 껴서 할 수 있다고 하던데. BMW가 오래전부터 쓰고 있던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옷걸이도 쓸 수 있고 태블릿 거치대도 쓸 수 있고 다양한 장치를 쓸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헤드레스트를 틀고 여기에 베이스 캐리어라는 부품을 썼어야만 됐는데 네. 지금은 그 베이스 캐리어가 없어도 여기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별도 구매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별도 구매입니다. 아, X3랑 대비해 본다면 X3가 수납 공간이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손잡이 쪽에 작은 포켓은 없지만 시트백 포켓이 따로 있어서 내가 원하는 책자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여기 2열 컵홀더는 X3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클래식한 그런 수납 공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타보니까 확실히 이제 5 차량은 세단이고 X3는 SUV라서 그런지 시야에서도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최저 지상고가 조금 더 높은 X3가 2열도 시야가 조금 더 넓은 편입니다. 반면에 5 시리즈도 시야가 많이 넓어진 편에 속하는데요. 이유는 BMW 차량이 늘 그러하듯 1열보다 2열이 다소 높게 시트 포지션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5 시리즈 모델도 세단이지만 시야는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합니다. 고객님들이 실제로 타셨을 때 좀 답답함이나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하셨나요? 답답함을 느끼시는 케이스에서는 이 썬루프 쪽에 블라인드가 닫혀져 있을 때 그땐 누구나 다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X3는 블라인드가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도 답답함을 잘 느끼지 않으셨고 5 시리즈는 닫혀 있다면 답답함을 좀 느끼시는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지금처럼 블라인드를 오픈했을 때는 누가 타더라도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세단이냐 SUV냐 그 차이네요.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비슷한 파워트레인을 가진 모델끼리 유지비를 비교한다면 어떤가요? 당연히 세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MHEV를 적용한 520i 모델이 연비가 조금 더 좋습니다. BMW 520i와 X3 20i 모델은 연간 자동차세가 약 52만 원으로 같습니다. 1년에 15,000km 정도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유류비가 520i가 약 198만 원, X3 20i가 245만 원, 이 정도 나오게 되고 한 47만 원 정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523D와 X3 20D 모델을 비교해 보면 연간 자동차세는 똑같이 52만 원으로 같습니다.
역시 1년에 15,000km를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유류비의 경우는 523D가 약 155만원, X320D가 187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약 32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증 기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BMW의 보증은 이렇습니다. 2년간은 키로수 무제한으로 차량에 대한 보증을 해드리게 되고 3년 접어드는 차에는 3년 혹은 6만 킬로로 파워트레인을 보증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PHEV의 경우에는 8년에 20만 킬로 배터리 보증이 별도로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같은 조건인가요? 같은 조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풀체인지를 거친 X3 5 시리즈 한번 살펴봤는데요. 두 모델 다 BMW의 최신 디자인 철학을 담은 그런 멋진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오롱모터스 아나운서 이희건, 김우진 과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